네, 이번 시간에는 요거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방송에 미국 상원 예산안 통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반등을 반등했다는 소식인데 그 이유 여기 있죠. 나스닥이 2.61% 크게 상승해줬죠.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주도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셧다운을 방지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62대 38로 주요 절차적 장애물을 넘었으며 최종 표결을 통해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원의 예산 법안 통과 배경 상원 표결 결과 62대 38로 통과되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충족했습니다. 찬성표 분석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표 분석 민주당과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쪽 이전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랜드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반대하신 분이 계시긴 하네. 근데 찬성한 게 60이니까 반대가 38. 법안의 주요 내용 정부 예산을 6개월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 정부 예산을 6개월 연장하는 임시 예산은 아니다. Continuing Resolution 임시 예산안 이거 좀 중요해요. 요 단어 정식 예산안은 아니야. 이게 좀 핵심이에요. 정부 예산안을 6개월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이야. 임시 예산안 요게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군사 예산 소폭 증가했다. 방위 예산이 증가됐다는 거. 요거 좀 약간 뭐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군사비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데 오히려 증가했죠. 군사 예산 소폭 증가했다는 거. 비군사 예산 부분은 130억 달러, 약 17조 원이 삭감되었다. 삭감. 워싱턴 DC의 2024년 예산으로 회계 약 10억 달러 감축. 민주당 내부 분열, 슈머의 전략적 결단. 척 슈머. 이분이 이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거든요. 당초 법안 반대를 시사했으나 결국 찬성표를 던지며 미국 셧다운 방지가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척슈머 이분이 반대를 했는데요. 원내대표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셧다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운영권을 더 확대하는 셧다운보다 예산안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갈등, 슈머를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했으나 슈머를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법안에 찬성했으나 하원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법안 반대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내부 균열 심화.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 하원 민주당 입장 30일 임시 예산안을 추진해 양당 협상을 더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 이 법안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백악관과 공화당이 만든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반발.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으나 자레드 골든 의원만 찬성. 공화당 입장 상원 공화당 대표 존 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
셧다운을 막고 올해 예산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 법안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법안 통과의 긍정적 영향.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여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연방 공무원 및 군인 급여 지급 보장. 부정적 영향 및 논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보호 관련 예산 삭감으로 민주당 강한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재량권 증가. 일부 항목에서 슬러시 펀드 우려. 결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조 바이든 아닌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법안의 수정이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입장으로 인해 추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 이거 조 바이든 이전 아닌데 이건 너무 뺍시다. 향후 변수. 민주당이 30일 단기 예산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예산 법안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방 기관들의 일부 운영 축소 가능성. 현재로서는 최종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으면, 근데 이거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서명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후속 소식은 다음에 살짝 전해드릴게요. 하여튼간 여기 있고, 그리고 요것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공화당이 6개월짜리 정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면서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슈머는 처음에는 공화당이 주도한 예산안을 당파적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예산안 통과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깨끗한 단기 지출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슈머는 정부 셧다운에는 승리자가 없다. 공화당 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유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더 나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민주당의 반발.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은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이 원하는 예산안을 위한 시간 확보 목적. 그러니까 요번에 한 것이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입니다. 이거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국방 예산은 증액하고 비국방 부문 지출은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 국방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게 무제한적 권력을 부여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일부.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공화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이고, 요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정부 셧다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을 해볼게요. 정부 셧다운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의회 예산 승인 없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운영하며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만약 의회가 새로운 예산안 또는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연방정부 기관들은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 셧다운의 원인, 예산 협상 실패. 정부 예산, 연방정부 예산안은 하원, 그러니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정당 간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부 예산 셧다운 이렇게 말이고요.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정부 셧다운인데 그 정부 셧다운이 안 되게끔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 과거에 정부 셧다운이 됐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 셧다운이 안 됐으니까 잘 된 거죠. 돈이 여하튼 간에 시장에 풀리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요 정도 개념이면은 뭐 여러분들 펀더멘탈은 아시겠죠? 예, 처음에는 뭐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셧다운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의를 한 거지. 그래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건 아니고 그래도 통과됐지. 그래서 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었고, 근데 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잖아, 예산. 예. 정부 예산에 6개월짜리, 1년짜리는 아니던데. 원래는 이제 회계연도면은 1년이잖아요. 근데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잖아. 그럼 6개월 동안은 괜찮긴 하겠죠. 이 돈이 풀리니까. 근데 또 다시 또 6개월짜리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방 예산이 증액이 된 거지. 살짝쿵. 그 대신 사회복지 쪽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증시에 정부의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승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네, 효과가 있긴 했죠. 증시의 그 주가 상승의 효과가 있긴 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유동성 자금이잖아요. 저는 유동성 자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코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예, 코인 관점에서. 코인을 바라볼 적에 코인은 펀더멘털이 따는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정책적인 것도 있고 재료 관점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가장 강하게 보는 게 유동성 자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 자금이 풀렸잖아. 그러면 지금 풀렸으니까는 당연히 시중에 돈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뼈로 올라오지. 반등. 여기 매집봉을 하나 만들어 놨다겠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뭐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다가 여기 최근에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죠. 추세가 이렇게. 반등 자리가 보이긴 하지. 여기서 이제 예, 급격하게 빠졌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딱 자리가 나오죠. 그치, 여기 있지. 이 자리, 이 자리, 있지. 이 자리 다 있지.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보이긴 하지. 많이 올라오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겠다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9만 달러가 있다. 9만 달러. 그럼 지금 올라온 자리는 8만 5천 달러. 그럼 많이 올라오면 9만 달러까지도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죠. 네.
요건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이 정도면은 뭐 배경을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약간 네, 좀 논쟁 아니 이야기가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